안녕하십니까, 솔바이 농원입니다. 고추가 우리가 지금 되게 많이 컸어요. 막 지금 옆에 보면 겹가지가 나온 게 이 정도로 많이 컸거든요. 많이 컸는데 고추 정식한 지 지금 한 40일 조금 안 됐는데 한 40일 정도 됐나 봐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겹가지랑 이제 여기는 참고로 하우스 아닙니다. 뒤에 보이시죠? 노지는 이렇게 안 됐어요, 아직. 예,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겹가지 요 정도 나오고 순 쳐줘야 되고, 이제 이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추비를 이제 주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추비를 줘야 되는데, 노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추비 주는 거다 그러면 이런데 이제 비닐 이렇게 째서 뭐 여기다가 이제 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이렇게 쭉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헛골에다 그냥 쫙 뿌려주고서 비 오면 빨아먹게끔 그렇게 하고도 있는데,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날씨가 지금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지금 노지께 간주를 안 한 데는 지금 거의 뭐 심고서 그대로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우리도 뭐 노지 거는 그런 식으로 지금 뭐 별로 자라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날씨가 이렇게 계속 가무면 또 고추값이 변수가 또 되지 않을까. 예, 전부 다 뭐 고추 농사 짓는 사람이 전부 다 관주 시설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추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순치기도 해줘야 되고 추비도 줘야 되는데, 순치기 방법과 추비는 어떤 걸 주면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혼자 파헤치는 게 아니라 우리 또 얼굴 없는 박사님이 또 나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박사님한테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한 달 정도 되면 우리가 고추를 이제 뭐 추비도 줘야 되고 이제 뭐 순치기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요때 가장 추비 주는 시기가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제쯤 돼요? 정식하고. 일단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야, 네, 제 컨셉인데. 얼굴 없는 박사.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식하고서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한 25일, 30일 지나면 이제 추비 줘야 되는 시기다라고 가능적으로 알고들 계시는데, 예, 그렇죠. 예. 시기적으로는 사실 맞아요. 아, 육묘기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제 고추 같은 경우는 파종을 하고선 한 100일 이후, 그러니까 120일에서 150일 사이까지 전반적으로 빨아먹어야 되는 전체 양분의 20%를 채 못 빨아먹거든요. 나머지 80% 넘는 양분들은 그 120일 이후에, 150일 이후에 이제 뿌리가 어느 정도 다 활착이 뻗고 됐고, 그렇죠. 그때 이제 빨아먹는다. 그게 포인트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고추는 이제 연속착과잖아요. 맞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고추가 계속 달리는 거잖아요. 계속 따먹는 거니까. 그래, 결국은 추비를 계속 줘야 된다. 맞습니다. 네. 추비가 굉장히 중요한 작물이지요. 연속적으로 이렇게 열리는 친구들은 추비, 기비로만 농사를 짓는 거는 불가능하시고, 그래서 어쨌건 추비를 공급하셔야 되는 필요성은 이제 느끼셨을 것 같고, 추비를 주는 시기는 대표님이 딱 코멘트 해주신 것처럼 뭐 하우스건 노지건 간에 정식하시고 한 달 정도 있으면, 그 뭐 시비 방식이야, 뭐 하우스 같은 경우는 여건이 되시면 당연히 관주 시비가 제일 좋겠죠. 그쵸, 관주를 예. 주시는 게 물이랑 같이 공급하는 게 물도 줄 수 있고, 그리고 비료도 양분도 어쨌건 소량으로 분시해서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잘 여건이 되셔서 컨트롤 하시는 분들은 뭐 3일에서 5일에 한번, 뭐 3일에서 7일에 한번 이렇게 공급하신다고. 그렇게 자주도 줘요? 예예예. 그건 물량 조정하고 비료 네. 양만 조정하면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사실. 아, 그러니까 비료양을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좀 적당히 해서 이렇게. 어떤 제품이건 간에 그 영양 공급에 가장 좋은 최우선적인 방법은 소량으로 여러 번 주는 게 가장 좋은 패턴입니다. 아, 그리고 저도 이제 하우스 고추를 예전에 제가 몇 번 해봤는데, 하우스 고추 같은 게 제일 문제가 보면 이제 욕심이 나가지고 빨리 키우려고 비료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물 공급도 좀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우스의 단점이 뭐냐면 이게 웃자라잖아요. 웃자라면 이제 이 고추, 요게 이제 이렇게 보면 요걸 이제 절간이 다라는데, 이 절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만큼 이제 고추가 안 다라는 거예요. 그 뭐 어떤 거 이래 보면 뭐 우리 고추는 하우스에서 자라갖고 천장을 단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못 키운 사람이 천장을 단다, 이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정확하십니다. 그렇게 다르면 그만큼 이 절간에서 마디마디에서 이렇게 고추가 달리는데, 우리가 비록 하우스에 키운다 해도 이게 뭐 위에 달 정도로 우리가 커가지고 진짜 뭐 컸는데 정말 많이 달리면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 말씀하신 포인트가 정확하게 맞는 게, 그런 말들도 있잖아요. 촉성 재배는 쉽지만 억제 재배만큼 어려운 거 없다. 맞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토경하우스는 또
아무리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환경 컨트롤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온도랑 네. 습도를 토경하우스에 잡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고추가 고온기에 자라게 되는데, 그럼 좀 환기를 위해서 식창 같은 거 개방을 하게 되면 온도는 높은 상태에서 습도가 떨어지게 되니까 증산작용이 얘네가 감당할 수 있는 범주 외로 심해지거든요. 그러면은 하우스 고추 하시는 분들 많이 겪어보셨을 텐데, 잎 자체가 낙엽이 지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잎 자체가 되게 좀 경화되는 경우도 많고 외화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좀 특히나 하우스에서 재배하시는 분들께서 비료 컨트롤 잘 하셔야 돼요. 노지 재배보다 그게 더 어려운 부분이고. 비료 컨트롤을. 예. 양수분 컨트롤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추비를 줘야 되는 이유랑 추비를 주는 방식 같은 건 대충 설명이 된 것 같고, 그럼 추비를 어떤 비중을 줘야 되냐라고 하시면, 노지 재배하시는 분들이건 하우스 재배하시는 분들이건 기본적으로 추비 주실 때는 NK 계통은 주셔야 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뭐 추비 그러면 NK를 뭐 우선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니까요. NK 비료를 주시는 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주시는데, 저는 조금 욕심을 내는 게, 뭐 인도 조금 욕심이 나긴 하지만 특히나 고추 쪽은 칼슘을 많이 더 강조를 드리고 이제 싶어요. 칼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추 끝썩음이라든가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정확하십니다. 네. 칼슘 같은 경우는 뭐 저번 시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추에서는 그냥 제일 임팩트 있게 설명드리면 고추 끝썩음입니다. 고추 맞아. 끝이 까맣게 가는 거 증상 예방하려면은 칼슘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고추 키우면 대부분 이제 납품하실 때 건가루도 많이 납품을 하시잖아요. 그쵸, 고춧가루로도. 예. 그럼 결국에 건조 중량, 건물중보다는 건조 중량, 고추 자체 건조 중량이 되게 중요한데, 그 건조 중량은 사실 수분이 얼마나 많이 날아가냐에 따라서 건조 중량이 주는 양이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칼슘이 잘 들어가게 되면 수분이 덜 차게 되는 거고, 세포 내에 수분이 덜 차게 되니까 건조 중량도 상당히 증량할 수 있다. 예, 고추 자체 과육도 두꺼워지고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추비에서 칼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네. 무조건 공급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요. 네. 고추 쪽에서는 이제 NK만 신경 쓰시지 말고 칼슘을 공급하시라. 그러니까 이제 막 노지에 하실 때는 가능하시면 NK랑 칼슘이 같이 있는 형태의 제품을 좀 공급을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그게 여의치 않으시면 NK 공급하시면서 칼슘도 좀 같이 섞어서 공급을 해주시길. NK하고 칼슘하고 같이 공급해 주는 게 좋다. 네네네네. 그리고 뭐 이제 관주 재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관주 재배 하실 때는 추비 형태로 이제 NPK가 다 있는 비종을 이제 물에 녹여서 쓰실 텐데요. 그런 비종 뭐 관행적으로 평균을 내면은 한동 기준으로 한 2에서 4kg 정도 한번 주실 때 주시거든요. 한동 기준 2에서 4kg. 예. 그 정도 주시는데, 그거 한 2번 정도 주고 나시면 좀 이제 칼슘 형태의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칼슘 형태의 제품들, 그거랑 동일한 양으로 한 번 정도 밀어 주시면은 크게 NPK 값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칼슘이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끝썩음이라든가, 그리고 2년 전에 뭐 화상병이나 과수 화상병이긴 뭐 하지만 칼라병, 뭐 고추 이런 쪽에 거. 이제 칼라병, 뭐 괴양병 이런 거 많이 왔었거든요. 그리고 장마 오고 나면 탄저랑 역병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사실 칼슘이 많이 예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칼슘이 끝썩음 이런 거보다도 일단은 대 자체를 갖다가 이파리 자체를 갖다가 튼튼하게 해주니까 결국 이제 그런 것도 예방이 된다. 맞습니다. 치료는 아니지만 예방을 어느 정도 많이 할 그렇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순치기 하는 거는 지금 이것도 약간 지금 많이 자랐잖아요. 자, 요거 사실 이렇게 따주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해갖고는 뭐 세월아 내월아잖아, 그죠? 예. 이렇게 해갖고 뭐 언제 다 하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여기 지금 5동을 심었는데, 그래 이렇게 따주면은 이제 이 이파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뭐 진짜 요거는 안 따주는 게 좋습니다, 하우스 거는. 왜냐면 웃자람 방지하기 위해서 요걸 따주게 되면 영양분이 이제 요 키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 방아다니는 달리면은 최종 늦게 붉어졌을 때 그때 따는 게 좋습니다. 근데 노지 거는 사실 따도 큰 관계는 없어요. 예, 왜냐면 뭐 노지 거는 워낙 뭐 웃자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우스 거는 요 방아다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따주면 안 된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박사님? 맞습니다. 맞죠, 그죠? 네. 이 웃자람 방지하는데 진짜 좋은 거. 네네.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이죠. 에너지가 그쵸, 그쪽으로 네. 많이 소모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웃자람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는 하우스 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하우스 거를 이거를 일단 따서, 이거 맛있잖아요. 첫 고추 이렇게 풋고추 딱 나오면 그거 따서 먹으려면 맛있을 거. 그랬더니 하우스 고추 농사 짓는 분이 그러더라고. 그거 딱 먹으면 나중에 우차라 가지고
고추 많이 안 달린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너무 커.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따면서 밑으로 쫙 훑어버리면 여기 밑에가 상처 나는 경우 많거든요. 이게 야 이거 빨리 따야 되는데. 자, 이상 제가 오늘 고추 한 달 되면 고추 추비 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치게 하는 거 하고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또 박사님이 아주 박식하게 또 점점 잘하면서 제가 몰랐던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제가 꾸준히 또 이렇게 초청을 해서 한번 문의를 하고 저도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솔바이농 구독자님들도 또 이렇게 같이 배워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추가 좀 달리고 이럴 때 또 추비 2차 주고 이럴 때 그때 한번 또 제가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솔바이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